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20, 30대 청년들을 상대로 40억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고인에게 중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반기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피해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습니다. 피해 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 전세 사기 특별법도 허점이 많아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폭력주 직원 45살 A씨와 42살 B씨.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매매 가격에 육박하는 전세 보증금으로 깡통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대전 가양동과 가장동 등에서 확인된 피해 임차인만 47명, 피해 금액만 41억 원에 이릅니다. 법원은 이들 2명에 대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범행에 가담한 50살 남성과 명의를 빌려준 41살 남성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가담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795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세무녀 전세 사기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과 비슷한 형량입니다. 피해도 크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합의도 안 된 점도 있지만 현재 전세 사기가 큰 문제인 점을 감안해서 임대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아주 중하게 선고했다고 보여집니다.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고인이 중형을 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유한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피해자들은 악성 임대인 관리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정부가 피해 건물을 사들이고 임대인들에게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택 제도를 따랐을 뿐인데 또는 나쁜 사기꾼들이 그거를 악용해서 저희한테 피해를 입혔는데 그거는 국가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3,100여 명에 달하는 대전 지역 피해자 대다수가 다가구 주택이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처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주간 업무회의에서 대전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이 느슨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징에 대해 적극 보완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이 시장 본인은 불통하면서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유체 이탈식 화법에 기가 찬다며 SNS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달라, 시장이 책임지고 피해자 간담회를 열어달라는 등의 비판 댓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 문제 때문에 소상공인의 무덤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지 오래입니다. 각종 특화 디자인과 초대형 규모를 내세우며 분양에 나섰던 대형 상가 건물들의 공실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들을 낳고 있는데요. 김철진 기자가 현장 리포트에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평균 임금이 높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인구도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었고 구매력을 갖춘 이들도 대부분이지만 좀처럼 세종 지역 상권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직접 현장 다녀와 봤습니다. 세종시 중심가의 한 대형 쇼핑몰. 외벽은 군데군데 벗겨졌고 유리창엔 임대문의 안내말이 적혀 있습니다. 지하로 가는 출입구엔 출입금지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 야외 상가 무대는 아예 무너져 내려 방치됐습니다. 이렇게 주변 상가에 불빛 하나 없다 보니 인근 일대가 어두컴컴합니다. 지금 촬영용 조명을 끄게 되면요. 이렇게 스산하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수년간 공실 상태로 방치돼 있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선 상가 건물 주위로 가는 것조차 꺼려집니다. 좀 불편하죠. 길 같은 열려 있어서 한 번씩 갔는데 그 주위가 다 안에가 깜깜하고 막 마네킹도 있고 하니까 애들이 가서 무서워하더라고요. 세종의 다른 대형 상가, 이곳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피스텔과 의료단지, 명품 쇼핑몰을 내세우며 2년 전 준공했지만 빈 점포가 대부분입니다. 점포가 비어있으니 찾는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으니 입점을 안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8시 20분입니다. 불 켜진 오피스텔 일부분을 제외하면 건물 전체가 껌껌합니다. 대부분 공실이거나 그나마 있던 가게들도 폐업으로 문을 닫은 겁니다. 한 번 무너진 대형 상가 상권은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이 상가의 경우 한때 통매각 가능성도 나왔지만 7차례 유찰이 이어진 끝에 공매가 중단되면서 새 주인 찾기가 물거품이 됐습니다. 망한 상권이라는 낙인 속에 대출을 받아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속은 매일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째로 누가 임대를 해서 건물 전체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은 소상공인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건물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고.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7%, 4곳 중 1곳은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세종시는 고질적인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업종 규제 완화나 소규모 숙박업소 입점 등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일부 상권, 일부 상가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애초부터 세종시에 상가 시설이 과잉 공급돼 공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초 2030년 인구 80만 명을 목표로 계획된 도시 세종의 현재 인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39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세종 상가 공실 문제는 일부 수분양자들의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지역 사회 문제로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인구와 수요 증가에 기댈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정책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세종시가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을 철회하면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대중교통 정액권 이응패스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은환이 세종시의원은 정례회에서 이응패스는 2만 원을 지불하면 한 달간 5만 원 한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잔액이 소멸되는 제도지만 세종시민 월평균 버스 이용액은 12,000원에 불과하다며 시민들이 구매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마을 택시와 장애인 콜택시는 택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무료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교통 약자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한화이글스 문동주가 한화 출신으로는 류현진 이후 17년 만에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올 시즌 잠재력을 폭발시킨 한화의 4번 타자 노시환은 타격 2관왕에 올랐습니다. 조영준 기자가 KBO 시상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모두 모인 KBO 시상식 현장. 올해를 빛낸 최고의 신인 선수는 한화이글스 대전 왕자 문동주였습니다. 2023 신한은행솔 KBO 시상식 신인상 수상자는 한화이글스 문동주 선수입니다. 문동주는 이번 시즌 118.2이닝을 던지며 8승, 평균 자책점 3.72를 기록하며 평생 한 번뿐인 신인상을 거머쥐었습니다. 한화 선수가 신인상을 받은 건 2006년 류현진 이후 17년 만입니다. 이 상은 류현진 선배님 이후로 17년 만에 받는 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팬분들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투수 최초로 구속 160km의 벽을 넘어선 문동주는 아시안게임 등 국제 무대에서 국가대표 1선발로 활약한 데 이어 신인상까지 수상하면서 잊지 못할 한 해를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팀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내년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한화의 4번 타자 노시환도 타격 2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프로 데뷔 5년 차인 올 시즌 타율 2할 9푼 8리 31홈런에 101타점을 기록하며 마침내 잠재력을 폭발시켰습니다. 또 국가대표의 4번 타자로 제가 자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가지고 또 확실한 또 4번 타자로 될 수 있게 더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23살 이하의 젊은 타자가 30개 이상 홈런을 친 건 2003년 김태균 이후 20년 만입니다. 시상식을 끝으로 이번 시즌을 모두 마무리한 한화이글스 선수단은 짧은 휴식을 취한 뒤 내년 2월 스프링 캠프를 떠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하는 대학이 늘면서 방치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가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대학 부지를 매입해 거점 국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산 서남대와 논산 한민대 등 폐교를 국립대 캠퍼스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정주 생활 인구가 늘어나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비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양수발전소 사업지 선정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산군이 영호남 5개 지역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인구와 일자리 증가뿐 아니라 댐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지역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어 지역 정치권은 물론 민관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수 발전소는 값싸게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심야 시간대에 고지대로 물을 퍼올린 뒤 전력 수요가 커지는 시간대에 낙하시켜 전기를 만드는 발전 시설입니다. 큰 강이 없는 곳에도 만들 수 있어 경기도 가평 등 전국 10곳에 설치돼 있지만 충남과 전남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초 양수 발전소 입지로 2-3곳을 추가 선정키로 하면서 전국 6개 지자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 곡성과 구례, 경북 봉화와 영양 합천 등 영호남 5개 지역과 함께 충남에선 금산군이 부리면 방우리를 후보지로 정하고 유치에 나섰습니다. 방우리에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일단 수몰 가구가 발생하지 않고 금강 수계를 활용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군민들의 대다수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금산군 곳곳에 유치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지역 정치권과 민간이 함께 유치의 타당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동네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도 거의 반대 의견이 없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건설 사업비만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 유치에 성공하면 특별지원금 493억 원을 비롯해 연간 7억 원의 군세가 거치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관광지 개발 등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입니다. 그간 국가 차원에서 금산을 위한 큰 사업을 지원받은 게 이렇다 할 게 없습니다. 우리 금산에서는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이 반드시 금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충남도와 금산군은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방우리만한 최적지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다음 달 최종 선정 결과가 주목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세종시를 비롯해 제주와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특별자치 지자체 모델을 채워나가는 한편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협력 기반을 구축하자는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최민호 세종시장은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가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10톤 상당의 김장은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무료급식소, 구별 취약계층 등에 전달되며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중앙행사에서는 대전 지역 자원봉사자와 다문화가정, 대학생 등 시민 60여 명이 참여해 전국적인 국민 대통합 계기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영업자 가운데 금융기관에 3건 이상의 빚을 갚아야 하는 다중채무자 증가율이 전국에서 세종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세종시의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천여 명, 53.5%나 증가했으며 전체 대출액도 8조 원으로 2조 4천억 원, 44%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중채무 자영업자들의 평균 대출액은 세종시가 4억 600만 원으로 지역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전이 3억 3,800만 원, 충남은 3억 3,6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우크라이나 부차시에 우크라이나 최초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물관리시설 복구를 위한 협력 업무를 시작합니다.
수산공사는 부차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여의도의 12배 면적에 달하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물관리 시설 복구와 물관리 전문 지식 공유를 추진합니다.